사실 뭐 그렇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꼽자보려면 제가 지도 교수로 있었는데 이 학생이 굉장한 뭐라 그러니까 다방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공과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의과대학을 들어와서 의과대학 졸업하기 전에 공과대학에 학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노스웨스턴 좋은 대학 가가지고 장학생으로 5년간 박사학위를 했고요. 그 박사학위를 한 게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그 매칭이 되는 학문 분야는 없는데 마케팅 쪽이랍니다. 그러니까 의료 마케팅에 관련될 수 있는 학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인턴 과정을 좀 하다가 다시 교수 자리가 났던 거. 그래서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그런 그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일단은 조교수로 채용이 돼서 거기서 좀 일을 하다가 부인하고 기러기 생활을 하고 부인은 미국서 교수 자리를 제공받아가지고 주로 커뮤니케이션 쪽에 일을 하시다가 이분을 본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할 것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대학과 카이스트가 자리를 내줘서 결국은 카이스트가 여러모로 이 사람한테 근무하기 좋아서 들어와서 사실 의료 마케팅 쪽을 전공하고 이미 아마 페이퍼도 꽤 많이 써내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임상의사라든가 또는 기초의사분들은 의료 마케팅에 관해서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학생 중에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했던 여러 것을 종합해서 다른 기관 카이스트의 교수가 될 수 있는 게 기억에 좀 남습니다. 교수로서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거나 기뻤던 순간이 있어서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또 반면에 제자 또는 젊은 동료 교수 또는 과거에 제 전공이었다가 교수가 돼서 잘하는 거 또 이런 거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교실을 만들고 이랬을 때 좋은 교수님을 성공적으로 초치했을 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의인문학 교실을 만들 때 사람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마침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오랜 동안 프랑스에서 철학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어서 아주 힘들게 초치해서 결국 교수 임명이 되는 순간 상당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을 극복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을 의과대학 교수로 데려올 때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기초 연구 학문의 생의학이 아닌 철학자를 모셔오는 게 더 힘들었었고 또 쉽게 올 수 있을 뻔했는데 당시 처음 접촉한 학장님은 SCI 논문이 없다고 해서 그걸 설득하는데 설득이 되지 못하셨고 그 다음 학장님은 철학자하고는 SCI 논문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서 다른 업적으로 대체해서 결국 저희가 추진하던 일이 성공을 해서 의인문학 교실에서 아마 우리나라 제대로 된 철학자가 최초일 것 같습니다. 제대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그런 분이 들어오셨을 때 또 그럴 때도 기뻤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뻤던 거는 오랫동안 아주 우리 의료계에서 문제가 됐던 의과대학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 좀 시정해보고자 상당수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고 평가원도 아주 굉장한 노력을 거기 몇 년 동안 쏟아부었었고 또 여야 다 정당을 가르지 않고 또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해서 결국은 문민정부 들어주면서 학교를 폐교하고 학생들은 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대학으로 보낼 수 있어서 그때 자랑스럽기보다는 좀 그런 대로 만족스러웠던 생각이 납니다.
아주 지리한 싸움을 했었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 몇 년 동안을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저희가 소비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자로서 의과대학생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아마 우리나라라든가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흔히 보는 현상인데 의과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을 설문조사해 보면 절반 정도는 명확하게 자기 목표가 있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지 그걸 목표 설정하고 들어온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절반은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에 떠밀려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다른 선진국과는 굉장히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입학 동기가 불분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학교육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런 학생들한테 좀 관심을 보이고 또 의과대학 공부가 너무 양이 많고 외울 게 많아서 이런 사람일수록 여기에 흥미를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해왔던 의과대학 졸업자의 진로가 그게 꼭 환자보는 의사라든가 기초연구실에서의 연구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자꾸만 다양한 진로를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학생들도 그러한 것을 좀 찾아다녀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 때부터 의과대학은 이렇게 이과 계열로 잘못 분류돼서 사실은 문과, 이과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외국처럼 복합학위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는 굉장히 고소득 선진사회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나오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법과대학을 들어가셔도 좋고 경영학을 해도 좋고 행정학을 해서 의료행정을 해도 좋고 보건학을 해도 좋고 문과, 이과 구별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의외로 자기가 가진 역량을 잘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의사협회에서도 좀 일을 해봤지만 우리나라 의료계의 문제는 이러한 다방면의 역량을 가진 사람 또는 복합적인 학교를 해서 좀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서 의사단체를 도와줄 사람들 또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 시스템을 좀 낫게 하고 또 사회와 협동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협치가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자라 보인다는 게 또 그거 아니더라도 가령 의료윤리라든가 또 의사학이라든가 또 의학에서의 교육학이라든가 또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그 헬스 리소스를 따지는 이런 사람들, 전공한 사람들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의학교육 학회라든가 평가원을 통해서 의과대학이 가져야 될 고유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성장이 잘 됐는데 교육에서도 전공의 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의과대학생들 중에서 나는 환자 보거나 또는 실험실에서의 연구 이런 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관심 있게 다른 분야를 들여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제가 못했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입니다. 저는 과거 이제 군의관 생활할 때 격고를 하다 다리를 다쳐서 내시경 수술을 무릎에 받아본 적이 있어서 격한 운동은 이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동에 대한 걸 포기하고 지냈고 이제 많은 동료들이 골프 시합도 하고 그걸로 어떤 그 사교 집단도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걸 못했습니다. 또 등산을 하려고 해도 한 30분 이상 걸어가는 게 무릎에 무리가 와서 그런 것들을 잘 못했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도 그걸 어떻게 재활을 해서 좀 오래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거는 무릎을 안 쓰는 거 이외에는
부끄럽게 의사로서도 별로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컴퓨터 워크라든가 국제 출장 많이 다니고 비행기 안에서 나쁜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표현이 몸이 찌그러져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어깨도 찌그러졌고 허리도 삐뚤어지면서 걸음걸이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은퇴하기 6개월 전에 저는 항상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영을 등록을 해서 이제 수영 훈련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40대 때 했을 때 한 3개월만 해도 벌써 척정 들어가지고 그게 항상 유지가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25년 가까이 지나니까 그게 더 제가 큰 착각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숨이 차서 발차기가 나갈 수가 없었고 망극하게도 첫 한 달 동안은 발차기에서 25m 가는 게 막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한 번에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어느덧 지금 이제 한 3년 지나가면서 일주일에 2번으로 시작하던 게 지금은 이제 주 4회로 끌어올렸고 몸도 많이 펴졌다고 그러고요. 집사람도 그러고 오래간만에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 보면 건강해 본다고 그러고 몸이 뭔가 이렇게 군인처럼 꼿꼿하게 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꼭 그 교수님들 그거 권하고 싶은 게 골프 말고 뭐 달리기 말고 이런 거 없으시면 폐활량이라든가 이런 데 증가하고 몸 바로 펴주고 정말로 그 체력을 길러주는 꼭 뭐 수영 아니라도 되죠. 뭔가 한 가지를 하시라는 거를 아주 간곡하게 보내드립니다. 많은 의사들이 그 스트레스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정작 자신의 건강검진 받아보면 다 지독한 대사장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튀어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힘들어도 시간 내시면서 늦은 시간이라도 운동을 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래 그 수술을 내시경 수술을 받을 때 한 10년 잘 버티다가 필요하면 인공관절을 넣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뭐 20년이 지나도 아직은 괜찮고 또 수용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무릎 상태가 좀 더 좋아졌습니다. 무거운 걸 들거나 빨리 뛰거나 이런 것만 아니려면 더 긴 거리도 갈 수 있고 처음에 발차기 이런 데서부터 오는 발의 통증 이런 게 무릎 통증 이런 게 다 없어져서 그 주변의 근육을 같이 키워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좀 나아질 수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의사로서도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너무 무지하게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터득해서 의사가 아닌 수영 코치의 진단에 의해서 운동을 하면서 좋아졌습니다. 질문 중에 가장 가고 싶은 곳 이런 게 있는데 저도 뭐 국제학회 가서 발표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은 데를 가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일정에 쫓겨서 공항에서 호텔에서 발표 불기껏 해봐야 그죠 한 2, 3일 정도 여기를 억지로 내서 잠깐 보고 돌아오고 그리고 국제학회에서 발표가 한 100회 이상 해봤더니 중복되는 데도 많고 또 주로 대도시 위주였고요. 세계의학교육 그 연합회 일로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케이프타운으로 직접 들어가고 한 번은 요하네스버그 통해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나라가 인종차별이 심하고 뭔가 좀 복잡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보다는 그런 위협은 별로 없어 보였고요. 너무나 자연 환경이 좋았고 그래서 언젠가는 꼭 다시 가서 순전히 휴가로만 한 열흘 정도 쭉 보내봤으면 좋겠다. 왜 유럽인들이 거기를 그렇게 집착하는지 가서 깨달았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그 자연 환경이 있고 기후 폭도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를 보는 해충, 모기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오래전에 사회 인프라를 잘 깔아놔서 여기저기 관광을 사실은 비싼 돈 안 들이고도 다닐 수 있고 또 캐러반이라든가 사파리 이런 좋은 거 아주 좋은 해변들이 많고요. 그래서 거기는 한번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고 특히 8월인가 전 국토가 무슨 꽃으로 뒤덮이는 시절이 있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넓은 그 면적이 다 그냥 꽃으로 뒤덮인
루트, 뭐 가든 루트인데 저는 계절에 안 맞아서 그렇게 보진 못했는데 거기하고 아직도 굉장히 전설적인 굉장히 비싼 열차 그렇게 뭐 식사하고 잠자고 가면서 하는 그런 그 기차 코스도 있고 그래서 또 저는 몰랐는데 그때 갔을 때 타이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쪽 대학과 이렇게 교환 교수로 와서 근무하고 또 크리스찬 버나드 박사가 최초로 심장 이식을 했었던 굉장히 실력 있는 병원이 케이프타운에 있어서 아직도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임상 훈련도 받고 또 의학 쪽 관련 연구도 하러 오고 뭐 쉬운 예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인공위성 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많은 인공위성체를 만들고 그랬었고 6.25 때는 공군도 파견했고 우리들이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는 휴양지에서 좀 시간도 보내고 다양하게 보내면서 한 달쯤 있어 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상입니다.